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신의 한수 이종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미리 접수 받고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때문에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11, 1612번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유소 2부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2부 즐겁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아까 1부에 차마 말을 못했던 게 있어요. 뭐죠? 넥타이도 초록색으로 맞추셨고 저도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 그쵸. 의도하신 건가요? 제가 먼저 입었는데요. 아닌가요? 네, 그쪽이 먼저 입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가끔 약간 신경 아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입으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입었습니다. 아무튼 그쵸. 오늘 또 네. 드레스 코드도 맞은 만큼 2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월요일은 숙제가 있어서 제가 좀 부담이 돼요. 지난주 종목 5개 뽑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좀 지켜보셨나요? 어떻게 움직이고 그럼요. 제가 관심 종목에 무려 넣어놓고 봤다고요. 있는지? 근데 다행히 종목 흐름들이 다 괜찮아서 다 괜찮았어요.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어떡할지 좀 벌써부터 땀이 나네요. 아마 아무튼 시장 빠졌었으면은 다들 누가 더 적게 빠졌느냐 뭐 그런 싸움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그렇겠죠. 반등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정말 시장한테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죠. 처음으로 종목한테 좀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도 숙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고 하셨네요. 어떻게 오늘 시장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장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좀 시작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시장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바둑에 보면 이제 복귀하잖아요. 이미 장이 끝났고 오늘의 시장을 좀 되돌아보는 이제 흐름인데 뭐 아울러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신의 한수라고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복귀를 한번 해보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박스권으로 돌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은 박스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상승장이에요. 박스권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내려올 생각도 없었고 봐봐요. 어딜 봐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쭉 추세 상승 중에 있는 겁니다. 추세 상승이라 그러죠. 조정이 그렇게 박스권으로 돌변할 정도의 흐름까지는 아니고 그냥 계속 추세 상승하고 있던 거예요. 얘네들이 박스권으로 내려가려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이쯤 내려와야 돼요. 13,000원 내려와야 이제 박스권으로 얘네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는 거지 이쪽으로 안 내려오면 박스권 얘네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눌림목. 상승을 계속 이어주면서 눌림목으로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틀립니다. 그동안에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서 왔었다면 지난 8월 9일, 10일 날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내려오면서 박스권으로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이제 된 시장인데 3,200과 3,300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인데 해외 시장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 80% 정도 지금 접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해제한대요. 코로나 사태를 그냥 전면 해제한다라는 기사를 그래서 공존을 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유럽 국가들 이제 접종을 우리보다 먼저 마쳤고 집단 면역으로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선진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서부터 해서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다들 전면 해제를 하는 그래서 공존으로 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55%거든요.
1차 접종 55%고 이제 2차 접종이 28%인가 그러는데 점점 속도가 올라가면서 60%대, 70%대 되면 우리나라도 공존으로 가겠죠. 그러면 소비주 한번 움직이고 엔터주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IT 섹터 움직이고 너도 가고 쟤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다시 움직일 텐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N자형 상승의 이중바닥형 정도로 보면서 3,250이나 뭐 3,300 정도 올라가면 그냥 사고 팔고를 좀 당분간은 좀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좀 팔고.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여기 8월 20일 날 이 시장 빠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랑 섞어서 갖고 있거나 좋은 종목들이라는 건 이제 덜 빠졌던 애들 있죠. 예를 들어 뭐 후성같이 안 빠지는 애들. 8월 20일까지 시장 빠질 때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렇죠? 후성도 올라갔고 얘는 깨진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이 더 났던 애고 그리고 뭐 3기 뭐 이런 애들 거꾸로 올라갔던 애들 뭐 영화테크 그렇죠? 거꾸로 폭등했던 애들 뭐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한 100개, 200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시장 빠질 때 다른 애들 2,300개 빠질 때 지들끼리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화인데 그중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었죠. 시장 빠져도 너네들은 빠져라 나는 올라갈 테니 하면서 올라가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는 요즘에 좀 빠졌지만 그때 당시에 올라갔었고, 그렇죠? 8월 10일 날이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KH파텍도 계속 올라갔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도 7월 달, 8월 달에 폴더블폰 관련주 잘 봐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얘네들은 지금 쭉 다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시장이 빠질 때에서 저렇게 올라간 애들 말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몇 프로 빠졌느냐? 2주일 동안 대형주는 좀 적게 빠졌어요.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개별주들은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저때. 그래서 이때까지만 8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곡소리가 났죠. 신용 반대 매매도 저때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기사도 나왔고 신용 반대 매매율이 뭐 2008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최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나왔다, 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저때 기사가 한번 나왔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좌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얼마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8월 20일 딱 전날 공개 방송했을 때에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많이 깨진 사람 마이너스 30%.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근데 좀 계좌 대응이 잘 된 사람이 한 마이너스 10% 안쪽. 그렇죠? 마이너스 뭐 7%, 10%짜리들도 여기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20% 정도는 깨져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여기 8월 23일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이제 6일째인데 6일째라는 얘기는 일주일하고도 월요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2주차 월요일 날까지 오는 오늘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10% 정도는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20% 깨져 있는 사람들도 10% 안쪽으로 됐고 그다음에 뭐 30% 깨진 사람들은 10%더 복구가 돼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애들은 또 바닥에서 또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5에서 10%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 20%였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10% 안쪽까지도 줄어들어 있을 텐데 아닌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종목들이 가는 것만 같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이제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렇고 뭐 현대위아도 그렇고 오늘 좀 대형주들 자동차하고 정유주 뭐 S-오일 그렇죠? S-오일이라든지 뭐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오늘 뭐 4%, 5% 강세를 줬던 게 저쪽 대형주 섹터에서 움직이느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체감이 오늘은 좀 별로였을 거예요.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 안 가고 뭐 그래갖고 지금 아마 계좌 손실들이 마이너스 15%에서 10% 안쪽에 있을 텐데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그 종목들의 손실률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게 되면 3,200을 안착을 하고 3,300절 올라가게 되면 그 계좌 손실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좌 손실 10% 안쪽에 있다. 이 사람들은 이번 타이밍에 이 추석 전까지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거의 보합까지 올릴 겁니다.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조만간에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마이너스 15% 안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지를 말고 어차피 사고 팔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수익을 누적으로 벌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 작업을 하면 이제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만히 냅뒀을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추석 전에 흔들리거나 추석 이후에 빠져버리게 되면 간신히 마이너스 20%짜리 계좌를 마이너스 5%로 줄어들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 20%가 되고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응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을 때에서. 근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하다가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절해 버리고 왜냐면 안 깨졌으니까 그렇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좀 대비를 해놓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빠져버리게 되면 기다렸다가 남들 마이너스 40% 깨질 때 안 깨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40% 깨진 종목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깨져 있는 종목을 들어가면 대부분 종목들이 그 정도 빠지면 얘가 본전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본전으로 올라가면 바닥에 산 사람들은 100%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이후가 됐든 시장이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마이너스 40%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이번 타이밍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겠죠. 들어가면 거의 50%에서 80%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빠졌을 때의 시나리오인 거고 만약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보게 되면 자 현금화를 했어요. 올라가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3,400을 올라가고 지수가 폭등하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폴더홈칼려도 맨날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들어가면 돼요. 그때 이후에서 시장 분위기 보고 야 이건 보통 강한 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지금 깨져 있는 왜냐면 제가 최근 8월 9일서부터 해서 8월 20일까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데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돈 번다는 생각은 뒷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에 맞춰서 지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복구를 해놓고 돈 버는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먼저 복구를 최대한 해놓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또 시장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전략을 얘기했죠. 낙폭과대. 지금은 낙폭과대는 종목이 돌아다니면서 순환매가 한 번씩 튈 겁니다. 어떻게? 지수가 3,200을 돌파하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들이 3,200을 돌파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들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싹 올라간 종을 팔았다가 다른 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순환매를 계속 돌리면 돼요. 그래서 사고 팔고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5%인 사람들이 수익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꽤 많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0%짜리도 수익으로 도는 경우들도 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 정리는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말씀 좀 드려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 지난주도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도앵커님한테 이제 예제 종목을 이제 주죠. 그래서 네. 숙제 종목이라 그러는데 예제 종목을 보여준 다음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한 내용으로 종목의 순서를 한번 매겨봐봐라. 뭐가 제일 잘 갈 것 같은지. 그래서 지난주 해봤는데 아주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초보자의 행운 아닐까요? 그렇죠. 초심자의 어쨌든. 행운인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이게 이제 행운도 여러 번 겹치면 그것도 실력이 되는 거니까. 네. 뭐 한번 더 보죠, 한번. 네. 자, 어쨌든 한번 신의 한수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는 이게 이제 실전 매매 정보에서 다 추천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패턴이니까 자, 자 신의 한수.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5,820원에 줬을 때에서의 이제 흐름이에요. 이제 방송 캡처 이제 화면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때 당시 제가 이거를 추천했었다라고 이거를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그냥 보여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게 증거가 되니까 딱 보여주기 위함인데 설명은 차트로 또 할 겁니다. 자, 보면 지금 PPT 파일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5월 21일 날 실전 매매 정수 93회에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5,820원에 공략을 해보자 그랬고 지금 그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딱 요 모양인데 낙폭이죠. 낙폭과도 쭉 빠지고 나서 5,820원까지 쭉 빠지고 나서 5,820원에 공략을 해보자 그랬고 지금 그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딱 요 모양인데 낙폭이죠. 낙폭과도 쭉 빠지고 나서 5,820원까지 쭉 빠지고 나서 5,820원에 공략을 해보자 그랬고 지금 그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딱 요 모양인데 낙폭이죠. 낙폭과도 쭉 빠지고 나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자세히 보면 여기 정고점을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니까 돌파에 따른 강세가 예상이 되니까 저거를 공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법은 그거예요. 기법은 그거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돌려서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 5월 21일 차트를 이 정도만, 너무 조그맣게 가면은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차트를 볼 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이게 먼저는 크게 봐서 먼저 숲을 먼저 보고, 그렇죠? 숲을 쭉 보고 과거의 차트 흐름이 어때 왔는지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졌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사면은 바닥이겠네? 라는 게 잡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바닥이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이쯤이 다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숲을 봤으니까, 왜냐면 숲을 보더라도 그냥 막 대충 들어가게 되면 사자마자 또 20% 물려버리니까 또 자세하게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를 쭉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5월 21일이니까 아마 고점 돌파가 됐던 게 이날이네요. 자, 이날 돌파가 되는 걸 보고 공략을 했었던 건데, 일단 지난주에서도 뭐 이게 얘기해 준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길게 봐야 돼요. 이거는 저건 짧은 추세는 안 되고 이렇게 길게 보면 여기 나오네. 자, 지금 뭘 잘못 눌렀더니 지금 로딩이 좀 걸려버리는데, 선세계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선세계 얘기했던 거. 자, 다시 이거를 종료를 하고, 자, 선세계를 길게 봤을 때 추세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차트 보세요. 차트 중요하니까. 하나 넘어갔죠? 자, 여기 이제 2개 넘어가죠? 여기 3개 넘어가죠? 근데 이게 3개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이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얘들 이제 바닥을 칠 때가 됐구나. 그렇죠? 이제 바닥을 칠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스권이고 매매고 여기는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선세계가 넘어가게 되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선세계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때 째려보고 있다가 이때가 5월 21일이니까 요 날 추천을 한 겁니다. 요 날. 그래서 요 날 이제 공략을 시켰죠. 근데 시켰는데 처음서부터는 조금 움직이다 싶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빠졌지만 올라가다 빠졌습니다. 올라가다 빠졌지만 저점을 지지를 하고 또 올라갔다 이때 빠졌는데 아마 이때 뭐 장이 좀 흔들렸나 보죠. 그래서 흔들렸다가 또 여기 저점, 완전 최저점을 뭐 완벽하게 뭐 깨내려가면서 죽는 흐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들어 올렸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N자형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흐름을 예상을 하고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야, 이거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보자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라고요? 자, 이거 네모를 저기 쳐놓을게요. 이게 이 화면이 바닥이지 큰 건지. 자, 요 네모를 보고 길게 봅니다.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빠지려면 빠져봐봐라. 뭐 요 정도 완전 바닥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던 완전 바닥 자리였기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그 주가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수익 매매로는 이렇게 N자형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볼 때에서는 주가는 원래 바닥에 있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간 거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끝난 거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볼 때에서는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얘는 다시 2만 원으로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거. 결국은 주성엔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얘를 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사야 돼요.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사서 담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줬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뭐 178% 올라갔던 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에서 16,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률인데, 여러분들이 100% 이상 수익 나는 거를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100%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300%는 거의 불가능한, 600%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600% 수익 난다? 여러분들 아마 살아생전에는 아마 못 볼걸요? 진짜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600%, 900% 올라가는 건 못 봐요. 많이 빠졌을 때에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아마 그 전에 분할할 거예요, 아마. 분할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농으로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분할하고 나서는 많이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분할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봤고. 자, 네. 주석엔진은 말고 전문가님, 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만 제발 들어주세요. 왜냐면 자. 숙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듣고 있거든요. 아니, 네. 세계 선을 열심히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올라갈 종목이면 음. 그 세계의 선이라는 게 5일선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자, 그거는 공개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숙제를 잘 맞추려고 하는 게 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 기준을 근데 그 기준은 네. 5일선 이런 걸 잡는 건 아닌데 네. 전체적으로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봐야 돼요. 네. 5일선도 봐야 된다고요? 이평선이라 그러죠. 네, 이동평균선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응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응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점과 고점을 그는 추세선을 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평선을 물어보시길래 아마 이평선으로 잡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전문가는 저도 듣도 보지도 못했고 저도 그렇게 배운 적도 없지만 네.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야, 이 얘기는 10년 전에 예전에 이거 아마 TV 본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은사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명이. 은사마요? 은사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예전에 있을 때 약간 스텝 비슷한 그런 회원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그 부분을 캐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던 게 아니고 그 이평선에 대해서 뭐 자꾸 필명이 나오는데 레드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 잠깐요. 레드콘이라는 사람이 진짜 주식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회원이 레전드였고요. 전설인 분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장이 그때 서브프라임 박살이 나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 고수였죠. 네. 진짜 고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랑 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네. 됐던. 그래서 이평선 부분을 그때 당시 공부를 많이 팠었던 아직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알아서도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공부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아래 이정수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안 알려줄 줄은 몰랐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정도 힌트만 드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공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네. 자, 흐름 끊지 마시고요. 자, 코스모화. 혼났네요. 네. 자, 코스모화. 요거 여러분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치킨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2마리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드린 종목이죠. 원래 1마리 종목 말고 이제 2마리 종목으로 이제 바꿔드리면서 코스모화학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그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에서는 좀 물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수가격이 좀 높았을 때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서 다시 여기 바닥에 했을 때 다시 추천했거든요.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스모화. 이때가 이제 2020년 12월 3일. 근데 노란톡방에서 드렸을 때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시장이 빠지거나 갑자기 종목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도 없는데 그냥 쭈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지금 9,540원 기준으로는 142.7%가 최근에 준 거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저는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대충 한 50% 먹을 때 다 팔라 그랬거든요.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고생했는데 올라왔는데 다시 빠지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챙겨라. 왜냐면 치킨 가격 100마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라고 얘기했던 2마리 먹어야 되는데 100마리 먹었으니까 그래서 팔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지금 포인트를 보게 되면 요때 포인트를 이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방송 실시간으로 했을 때에서 캡처 화면이에요.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이때 당시 요 모양에 추천했던 건데 그때 당시 9,540원에 자, 그러면 이것도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11월 3일 날 왜 저기서 줬을까? 자, 11월 3일 날 코스모화학 맞죠? 11월 3일 날 여기네요. 여기 요 포인트인데 자, 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된다? 또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그래요. 아까 보니까 그 좀 전에 봐서 주성현지라고 뭐가 좀 비슷하게 느낌이 오죠? 또 추세선을 여기를 너머를 가고 그렇죠? 여기서는 선세게 그리지 않을게요. 너무 눈치를 채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딱 눈으로
가상의 선으로 선 세 개 딱 그리세요. 넘어갔네. 그렇죠? 넘어갔네. 넘어가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네, 저 엉뚱한 데 그을까 봐 그래요, 위원님. 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다시 보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 세 개가 이미 넘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약간 속았던 게 이때 줬잖아요. 이게 여기 급등을 한번 하고 지금 차트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늘리면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때 당시 코스모 신소재가 잘 갔어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학을 여기서 처음 추천한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처음 추천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죠.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학을 다 추천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정받으면 이걸 다시 추천해줘야겠다. 왜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그냥 간 게 아니고 너무 잘 갔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그럼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이거 보세요. 3월 달에서 이게 너무 잘 가니까 계속 가니까 그래서 코스모 신소 이게 지금 여기 너무 많이 가갖고 지금 여기가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잘 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왔으니 이게 또 이게 12월 달에 보면 또 가죠. 이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여기서 갈 줄 알았던 얘가 아니고 코스모학이 갈 줄 알았어요. 얘가 이렇게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이게 지금 차트가 그냥 크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보여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닥에서 여기 올라간 게 105%입니다. 190%. 여기가 105%구나. 자, 밑에가 105%고요. 이렇게 올라간 게 거의 200%예요.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260%고. 이 정도로 올라가면 코스모학도 뭐 절반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코스모학은 올라가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원들도 이거 들어가서 수익은 났는데 코스모 신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 시에 다시 사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치킨 가격 벌게끔 그때 이제 노란톡방에 모아가지고 이거 종목을 줬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잠깐 움직이는다 싶었더니 와장창 빠지면서 마이너스 28%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 28% 물리잖아요. 그 노란톡방에서 욕하고 나가요. 그래서 진짜 나간 사람 있습니다. 욕하고 나갑니다. 이거 또 종목이냐고. 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믿고 기다리면은 결국은 간다. 계속 우겨줬어요. 딱 그렇게 2달 걸렸습니다. 2달 걸리고 나서 다시 방송에 추천했죠. 근데 그때 타이밍과 이 타이밍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공부니까 이걸 얘기를 해준 거. 보면 여기는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이는 걸 보고 눌림목 조정을 공략을 하면서 저점이 안 깨진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건데 깨졌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깨졌으니까 나는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고 나중을 기약할 것인가. 저는 나중을 기약했던 거죠. 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간다라는 그때 당시 시장은 괜찮았거든요. 시장이 아마 안 좋았다면 그냥 여러분들 치킨 가격 나중에 줄 테니까 다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을 믿고 버티라 그랬더니 딱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걸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패턴이 뭐로 바뀌냐면 눌림목이 아니고 이걸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쭉 빠지고 나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들어 올리죠.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바닥형은 확인 매수입니다. 확인 매수는 뭐냐면 앞에 디딤발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디딤발을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좀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바닥이라 그러죠. 이게 바닥을 한 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외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가짜 바닥. 물론 이게 이제 이중바닥에 찍히면 이게 진짜 바닥이 되긴 하는데 앞에 있는 바닥과 뒤에 있는 바닥 이게 두 개를 지면 이중바닥 내지는 뭐 진바닥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바닥은 확인 매수의 표본인데 그래서 안전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외바닥보다는 이중바닥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손절 라인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외바닥을 칠 때서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깨지면은 어디까지 빨지 모르니까. 근데 이중바닥형은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기준선 1차고 이게 2차. 1차에 손절할 거냐, 2차에 손절할 거냐.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이중바닥형은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기준이 생긴 거지만 외바닥은 그게 안 생겨요. 왜냐면 이게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손절을 잘못했다가는 이게 또 여기서 또 찍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털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외바닥은 사실 공략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예측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 근데 확인 매수는 예측이 아니죠. 이름 자체에 확인 매수니까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중바닥형 나와서 요거 보고 12월 3일 날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간 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하라고 했던 건데 밀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급등 나오는 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급등하는데 어떡하냐고 다들 막 설레발 막 치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상승을 하고 나서 긴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 있는 이 상황이 코스모화학입니다. 그 뒤에 수익 난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기법 공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의니까 어쨌든 코스모화학을 그때 그래서 여기서 잡아줬던 거고요. 그런 이중바닥형 때문에 잡아준 거고 거래량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시 또 갖고 나올 거니까 이거. 오늘 하나 다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강의랑 그때 이제 차트 강의 먼저 하고 똑같은 건 또 갖고 나와서 또 이제 캔들 강의 또 해야죠. 자,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잡은 거냐? 이거는 바닥이라 잡은 겁니다. 원래 이게 시장이 이때 당시 급락을 했잖아요. 제가 서울경제 와서 처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야 된다는 종목을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게 LG화학하고 에코프로하고 LNF, 후성 요 네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삼성 SDI도 괜찮은데 삼성 SDI보다는 저는 계속 LG화학을 사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시장이 그때 당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정받으면 좀 사야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장에 마침 빠져버리고 나니까 가격이 다 싸진 거죠. 그래서 그때 연달아서 다 추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종목들 지금 시장 많이 빠졌는데 잘 대응하고 있느냐 했더니 막 사람들이 전문가님 지금 마이너스 계좌 50% 됐는데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되나요? 재회원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재회원들은 다 피했거든요. 그때 다 현금하고 다 피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은 물려있을지언정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60% 빠져서 이거는 뭐 물반 고기반이다 해갖고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회원들이 막 다들 울면서 전문가님 마이너스 50% 났는데 어떻게 그게 3월달 얘기예요. 3월달 얘기. 그래갖고 제가 그럼 복구할 종목을 줄까요?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그때 엄청나게 채팅이 올라왔어요. 제발 좀 종목 좀 달라고. 그래서 원래 안 주는데 상황인 만큼 왜냐면 그때 코로나 사태로 진짜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60%다 박살나니까 그러면 한번 믿고 한번 해봐라. 우수 MS랑 P&E 솔루션 그때 P&E 솔루션이 원익 P&E입니다. 그게 2주일 만에 50% 올라갔어요. 둘 다. 2주일 만에. 그래갖고 딱 공개가 또 열었죠. 자, 여러분들 50% 진짜 올라왔죠? 팔면 여러분들 깨졌던 거 그대로 복구되네? 해가지고 그때 처리했던 그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모신 소재를 이제 방송에 추천했었던 건데 자, 또 흐름을 봐야겠죠? 이날이 4월 1일 날 코스모 신소재. 자, 그런 시나리오를 들으면은 이종수 전문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 저만 재밌나요? 자.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그게 궁금해요. 역시 그러니까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네. 자, 보세요. 딱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빠진 거죠. 빠져서 이 전저점 자리에서 이 정도면은 낙폭과대자 싶어가지고 이것도 길게 봐야죠. 길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자 보세요. 이 정도면은 와 빠질 만큼 다 빠졌네. 이런 느낌으로 이걸 잡아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분명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일 거를 저는 이거 예측을 좀 많이 했었어요. 2차 전지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 방송과 이때 당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를 쫑긋하고 듣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나갈까 봐 여기서는 비밀이지만 이때 당시 왜 2차 전지를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간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에서 그 노하우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기법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이 쪽 빠질 때에서 이제 요거를 공략을 했었던 건데 이거는 시장 특성에 따라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패턴을 나눠보면 하락 N자로 떨어지죠. 바로 여기서부터 물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회원들한테 문자로 쏜 내역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회원이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전문가님 들어가자마자 박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할로 매수했으니까 버티세요. 그거밖에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 아니고 이게 완벽하게 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듣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 이게 하락연자잖아요. 무조건 바닥에서 몰빵하지 말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날이 3월 뭐 18일, 19일 뭐 이럴 텐데 3월 17일, 18일, 19일 제가 나눠 들어가면서 현금화를 여기서 했었던 거 있죠. 이때 시장이 흔들릴 걸 예상을 해서 2월 달에 현금 한 번 해놓고 3월 10날, 11일 날 현금을 해놨어요. 그 지수가 쭉 빠질 거를 기다렸다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해갖고 3월 17일 날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이너스 20%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수익 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박살 났다니까. 저 한가가 줄 알았어요,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 느낌이 들 정도로 박살.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안심을 줘야 되니까 괜찮다. 3분의 1 분할 매수 들어가지 않느냐. 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간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쏘는 자금은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은 이제 결과가 좋게 해피엔딩으로 됐지만 여기서 바닥을 치지 않고 여기가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얘는 더 빠지기 위한 그 중간 정거장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쏘는 자금은 어디서 써야 되느냐? 5일선을 회복하는 모양이 나오거나 확실하게 돌리는 모양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그때가 안전한 자리인 겁니다. 오히려 안전한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인데 미리 그냥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확인 매수로 들어갈 때에서는 이중바닥형 아까 얘기했었던. 근데 여기는 아직 이게 이제 이중바닥형이기는 한데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어디가 도대체 이중바닥형이냐 할 텐데 이중바닥형 2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귓속에서도 어디 가라 그러는데 그렇죠. 인여에서도 이제 어디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중바닥형이 여기 2개나 있어요. 2개나 있는데 이거는 한 100명 중에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중바닥형이에요. 근데 외바닥처럼 보이죠? 그렇다는 거. 예,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그렇죠? 숙제로 자, 적어 놓으셨죠?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공부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쭉 올라온 겁니다. 항상 확인 매수는 이중바닥형 이런 거를 공략을 하면 안전하게 분할로 매수 들어갔다가 이중바닥이 나오면 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이 이제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이때 당시가 이제 5월 20일 날 이거 전인가 이후에서도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격이 분할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 액면 분할을 80%를 이제 했죠. 그래갖고 가격 그때 당시 가격은 41,100원인데 지금 펄어비스 핫하죠. 지금 잘 가거든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때가 5월 20일 날인데 펄어비스 오늘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건 도깨비라는 게임이 잘 만들었다 그래갖고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요. 제가 작년 5월 20일 날 추천했을 때에서는 도깨비라는 게임은 있지도 않았고요. 검은 사막 봤는데 그냥 그래픽이 괜찮았어요. 그래픽이 괜찮았고 주가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닥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자, 차트가 요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딱 요 타이밍에서 요 추세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죠. 한번 넘어가길래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닥을 치겠다 싶어갖고 5월 20일 날 들어갔는데 수익이 잘 나다가 그렇죠? 수익이 많이도 안 났어요. 뭐 잘 조금 뭐 9% 나다가 왕창 물려버렸죠. 물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펄어비스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망할 회사도 아니고 시장이 대충 움직이면 얘도 차트가 시간이 되면 갈 때가 되면 간다고. 그 갈 때가 되는 게 뭐냐면 상승을 하고 조정받으면 이게 이제 비슷하게 이중바닥형 혹은 다중바닥형 혹은 수렴형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져요.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렴형을 완성을 하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샀었던 겁니다. 바닥에 사서 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렸던 건 아니고 수익이 9% 났다가 물렸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패턴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실전 매매 정수는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맨날 합니다. 맨날 추천주를 줘요. 주는데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줬던 종목들이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장이 박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물리게 돼 있어요. 다른 애들 20% 물리면 제 것도 추천하자마자 10% 물리기는 합니다. 대신에 다른 애들 50% 물리면 제 것도 한 25% 물리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좀 적다 뿐이지 시장 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다시 돌아서게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올라오게 되는데 대충 보면 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는 애들도 10개월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애니능률이 그렇고 뭐 메가스터디 MD도 그렇고 첨당론인도 그렇고 작년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려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했던 건데 나중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식이에요. 펄어비스도 이때 당시 물려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한 10개월 지나니까 몇 프로가 있다? 148% 올라가 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닥주, 결국은 바닥주였던 거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바닥주 패턴 하면서 이중바닥형 패턴 설명하고 뭐 수렴형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래량만 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패턴, 예제 종목들을 이제 줬었거든요. 예제 종목들을 주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었는데, 먼저, 지난주 종목들 줬던 것부터 한번 주식을 한번 복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총 5개를 주셨었죠. 그렇죠. 5개를 드렸었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차트면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공부를 했으니까 네. 느낌상 뭐가 먼저 움직일 것 같은지 뽑아보라고 했더니 잘 뽑았습니다. 역시 네. 강의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그쵸? 그런데. 원래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잠깐 공부를 속성으로 딱 해줬을 때 쪽집게 강사. 그렇죠. 쪽집게 강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셨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주 이게 순서를 무작위로 줬는데 순서를 하나를 먼저 뽑으셨죠? 맞아요. 느낌이 왔어요. 아, 느낌이 오셨어요? 자, 하나를 뽑으셨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요게 이제 23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게 천냥봉이에요. 천냥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게 이중바닥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매수의 자리. 그래서 예제 종목으로 이거 추천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예제 종목으로 이중바닥형이 만들어지니까 주가가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17% 가까이가 올라왔더라고요. 하나가 이게 11%밖에 안 올라왔구나. 어디 11%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럼요. 대형주인데 그럼요. 무거운 거 생각하면. 2조 6천억짜리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눌릴 때도 됐는데 아직 눌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삼강 NNT. 자, 삼강 NNT도 뭐 간단해요. 보면은 좀 전에 패턴하고 똑같아요. 하나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이중바닥형 만들어졌죠? 이게 월요일 날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요 날. 지난주 이 시간에 보신 분들은 그때 당시 그때도 설명할 때 이중바닥형, 그리고 거래량, 태권브이 패턴 예로 얘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태권브이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이제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갖고 얘는 좀 많이 갔어요. 얘가 16%? 17%. 얘가 17%.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7%. 좀 더 가벼우니까. 그렇죠? 좀 더 가벼우니까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죠. 안 올라가진 않았어요. 23일 날 기준은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좀 밀렸죠. 올라가다 밀렸어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아마 이 정고점 저항에 부딪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아직 목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리면 아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얘도 그때 이후로 몇 프로를 갔냐면은 잘은 안 보이는데 한 9%는 올라갔었다. 괜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벌써 12%, 11%, 17%, 9%. 벌써 3개의 종목을 지난주에서 그 정도 올라갔다면 시장 평균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도 아나운서님이 잘 뽑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탑3를 제가 수익이 나는 종목을 다 꼽은 거네요?
다 올라갔어요, 근데. 다 올라갔는데 근데 수익률 잘 나는 거를 잘 뽑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다행이다. 이따가 예제 종목 할 때에서 잘 뽑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뽑아보시고 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도앵커님이 뽑는 종목이 운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앵커님이 뽑으시면 잘 보고 있다가 한번 네. 공략해보세요. 또 알아요? 또 17% 갈지? 왜 그러세요? 다음 주에 이랬는데 장이 안 좋으면 저 어떡하라고요? 다음 종목 뭐, 보죠.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 자, 장원테크. 자, 장원테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님들이 뭐 그거 가지고 원망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자,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로 이제 내려왔었던 종목이고 아직도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무서운 애들이 뭐가 무섭냐면 지금 수익률은 그네 애들 중에서 이게 월요일 기준이니까 월요일 이날이네요. 이날 기준으로 여기에서 올라간 게 얘도 뭐 그렇게 적게 올라간 게 아니네 보니까 9% 정도 올라갔거든요. 꽤 갔네. 9% 갔는데 뭐가 무서운 거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놈이 하나와의 수익률과 3강 MNT의 수익률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얘가 그런 놈입니다. 한 방 올라가게 되면 그냥 기똥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거래 실리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수익률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주식 복귀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때도 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건데 얘는 움직인 게 없어요. 딱 거의 그냥 보합권이나 약간 마이너스 한 2%? 뭐 그 정도 돼 있는 종목인데 추천주로 준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는데 얘도 패턴은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 다중바닥형이죠. 수렴형이죠. 수렴형을 완성을 하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2,800원 안 깨지면 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얘기했었던 거 공부용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했으니까 예제 종목으로 5개를 뽑아왔는데 네. 이거는 지난주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뽑아왔다면 오늘은 그냥 강한 종목들만 뽑아왔어요. 강하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대형주 쪽에서 그냥 눈에 띄는 종목들만 그냥 뽑아왔어요. 자, 한번 네. 차트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로 안 좋은 종목이 한 2개 정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목표치 수익률이 좀 적은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이게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건설. 네. 자, GS건설. 오늘 뭐 건설에 대한 이슈들이 막 나왔는데 차트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올라갈 목표치는 되게 큰데 무거운 게 좀 단점이고 최근 시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거래 실리면서 움직이는데 오늘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고요. GS건설. 네. 눌리면 이런 거는 괜찮죠. 눌리면 참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위아. 현대위아인데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네. 비슷한 살짝 패턴인데 비슷하네요. 네. 저항이 좀 이제 가깝죠. 앞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차이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거래량 좀 실렸는데 이건 무지하게 무겁다는 게 좀 단점일 거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좀 남아 있고 잘 가면 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거운 게 단점일 거고 오늘 뽑아온 것도 그냥 천냥봉에 거래에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대형주지만 약간의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명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다음 주에서 결과를 보고 이 중에서 좀 별로 안 움직인 종목은 왜 안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숙제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숙제 내주는 방송은 같이 해야 처음이죠, 그렇죠?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숙제 내주는 방송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요것도 오늘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모양이 나왔는데 뭐 거래를 한번 보시고 뭐 그래 하여튼간 해줄 얘기는 있는데 말을 하지 네, 않겠습니다. 힌트를 정말 아끼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틸.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 큰 것들 중에서 오늘 거의 뭐 5% 가까이 올라간 종목들만 뽑아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5개를 뽑아드렸는데 자, 순서를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순서를 한번 매겨보세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순서대로요? 그렇죠. 수익률이 다음 주까지 좀 좋을 것 같은 애들. 빠르게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저한테 네. 굉장히 가혹하시네요. 세아베스티를 저는 1순위로 하고요. 네. 그다음
현대위아, 그다음 GS건설, 음흠.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하겠습니다. 네, 왜 세아베스를 일본 하셨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아, 그것도 그래요? 다음 주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시간이 좀 더 남았으면은 왜 뽑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가요? 어쨌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네. 좀 재밌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공부도 같이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종목이 잘 움직일 것 같은지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제가 다음 주에서 그걸 패턴 설명을 하면서 흐름들을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난주 봤었던 거 또 흐름들 속에서 정말로 오늘 얘기했던 대로 걔네들이 그렇게 가는지 또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주식 시장 복귀와 함께 종목들 복귀도 같이 할 테니까 계속 이렇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강의 여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차트 공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공부 가능하시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주 과연 제가 뽑은 종목이 잘 갔을지 위원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